책 읽어주는 미즈놀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2부입니다. 테슬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혁신적인 전기차를 개발하여 자동차 시장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테슬라의 사명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테슬라의 사명. 이를 위해 점점 더 저렴한 전기 자동차뿐 아니라 재생 에너지 생산과 저장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테슬라의 목표다. 테슬라는 자사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2006년 8월에 발표된 테슬라의 첫 번째 마스터 플랜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스포츠카를 만들고, 둘째, 이를 판매해 번 돈으로 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고, 셋째, 같은 돈으로 더 저렴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고객에게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 발전 제품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2016년에 발표된 두 번째 마스터 플랜에는 첫째, 배터리 저장 기능이 있는 태양광 지붕을 만들고, 둘째, 전기 자동차 모델 라인을 확장하며, 셋째,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하고, 넷째, 이를 통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소비자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2023년 3월 테슬라는 마스터 플랜의 세 번째 버전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향후 10년에 걸친 테슬라의 중요한 목표가 담겨 있다. 일명 마스터 플랜 3는 지속 가능한 세계 에너지 경제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첫째, 가정용 전기 보일러부터, 둘째, 주거용 건물에서 재생에너지 생산과 저장 및 판매를 통합하는 방안, 셋째, 테슬라 전기 트럭 세마이와, 넷째, 중저가 차세대 차량 등 자동차의 전동화를 위한 빈틈없는 새로운 모델 전략까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목표가 담겨 있다. 또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테슬라 차량 생산 비용 50% 절감이라는 목표와 그 실현 방법도 제시하였다. 2023년 기준 미국에서 테슬라 모델 3의 가격은 환경 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40,000 미만이다. 그러나 이 가격은 여전히 전체 승용차 시장을 전기차로 전환시킬 정도로 저렴하지가 않다. 전기차 가격은 더 획기적으로 낮아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마스터 플랜 3에서 전체 자동차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테슬라의 차세대 플랫폼을 공개한 이유다. 아래서 소개될 일련의 혁신을 통해 테슬라는 새로운 소형차 모델의 생산 비용을 50% 더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생산 비용 절감 덕분에 마침내 저렴한 전기 자동차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마스터 플랜 3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 비밀을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앞으로 테슬라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자, 함께 살펴보자. 첫째, 50% 비용 절감에 도전하는 차세대 플랫폼. 테슬라는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을 주도하는 어려운 도전에 나섰다. 이를 통해 놀라운 기회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의 핵심은 운송 부분을 재편하는 것이다. 테슬라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면 전 세계 화석연료 소비량의 약 21%를 절감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전기차를 이미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하나가 빠져있다. 그것이 바로 전기차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할 중저가 차량이다. 2023년 초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전례 없는 규모로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암시한 바 있다. 차세대 플랫폼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플랫폼의 목표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차량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춰야 하고 현재 테슬라가 채택하고 있는 모든 제조 관행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일론 머스크 혼자서 이 거대한 과제를 완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테슬라는 생산과 관련된 모든 협업 당사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보장받기 위해 마스터 플랜 3를 공개한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모든 직원과 팀에게 비용을 50%까지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차량 제작에 대한 비전을 완전히 재설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보인다. 이 같은 전면 재설계급의 목표를 제시한 사례는 다른 테크 기업에서도 있었다. 아마존은 2000년대 초반까지 회사 여러 내 팀이 커뮤니케이션할 때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와 심지어는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운영 지연이 발생했고 그만큼 비효율적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아마존 대표 제프 베이조스는 2002년 사내 모든 팀이 API를 통해서만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각 팀이 다른 팀의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규칙 및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명령으로 개발된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사용으로 팀 간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존은 다른 기업의 이 IT 인프라를 서비스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결국 2006년에 AWS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AWS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중 하나이며 이 모든 성공은 2002년에 제시된 경영 명령에서 비롯되었다. 자, 여러분 알 수 있죠. 이미 22년 전에 그가 세운 계획대로 지금 테슬라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 비슷한 명령을 내렸고 테슬라 엔지니어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엔지니어들은 생산 방식의 기본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설계, 엔지니어링, 제조 및 자동화 담당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관련 팀들이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모여 차세대 차량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모든 팀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완벽하게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테슬라가 차량 제작 방식을 재정의하는 중대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차세대 차량이 하드웨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100%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광학, 주행 보조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충전 시설, 충전 기술,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등과 같은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자동차의 근간을 이루는 중추적인 장치다. 가솔린, 디젤, 전기, 수소 등 자동차의 동력이 무엇이든 이 기능은 이 컨트롤러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테슬라는 이것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함으로써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품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부품 납품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다. 모델 Y의 경우 이미 제어 장치의 61%를 테슬라 내부에서 직접 제조하였으며 사이버 트럭에서는 그 비율을 85%까지 늘렸다. 그리고 새로운 차세대 플랫폼에는 100% 내부 생산을 달성하는 것이 테슬라의 목표다. 이를 통해 다른 이점도 얻을 수가 있다. 예컨대 모든 차량 부품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차량 부품과 구성 요소들이 서로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오류 없이 통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아마존의 AWS 사례와 유사한 효과인 셈이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감시 모드를 살펴보자. 감시 모드는 차량의 앞뒤 옆면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하여 차량 주변을 감시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탑재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량 센서와 카메라 및 기타 소스로부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감시 모드는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여 알람을 내보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감시 모드의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테슬라는 외부에서 구매해온 일부 제품을 자체의 부품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해당 부품이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테슬라는 전압 시스템을 12V에서 48V 아키텍처로 변경하는 거대한 움직임을 실현하고 있다. 48V 아키텍처가 처음으로 적용된 차량이 사이버 트럭이다. 12V에서 48V로의 전환은 모든 차량 부품이 새로운 전압과 호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차량 부품의 완전한 변환이 필요하다.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는 수많은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모든 공급업체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테슬라는 차량 부품의 대다수를 직접 설계 및 생산하는 수직적 통합을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48V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테슬라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병렬 조립 공정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포드 자동차는 1913년에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조립 라인을 완성했고 그 이후로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100년의 전통을 가진 자동차 조립 라인의 핵심 특징은 연속 생산이다. 연속 생산은 패널을 찍어내고 용접하고 전체 차체 구조에 도색을 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부품이 조립되는 수많은 작업 스테이션이 일렬로 진행되는 구조다. 테슬라는 언박시드 프로세스라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 100년의 전통을 뛰어넘고자 한다. 언박스드죠.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5개의 모듈로 구성된 모듈식 접근 방식을 취한다. 차량의 왼쪽이 하나의 모듈이고 오른쪽이 또 하나의 모듈이다. 여기에 더해 전면, 후면, 바닥의 모듈까지 총 5개의 모듈 생산을 연속이 아닌 병렬 방식으로 다시 말해 동시에 진행한다. 이렇게 동시에 진행된 5개 모듈은 최종 스테이션에서 조립된다. 그 위에 유리 지붕을 씌우는 작업이 언박스드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차량을 동시에 제조할 수 있는 5개 핵심 섹션으로 나눈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5개를 통합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각 스테이션의 작업자 수를 늘려 생산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고 차량의 각 섹션을 독립적으로 완성했다가 최종 단계에서 한꺼번에 조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테슬라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공정 시간을 30% 단축하고 생산 비용을 40%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2023년 투자자 날의 테슬라는 일반적인 차량 도색 과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차량의 도색이 이루어진 이후 다음 공정에서 차량이 다시 분해되고 또 공정 마지막 단계에서 차량이 조립되었다. 균일하고 일관성 있는 도장을 위해 차량 전체를 한 번에 도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색 및 조립 공정의 비효율성에서 테슬라는 예외는 없었다. 테슬라도 예외는 없었다. 도색은 비교적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정으로 어떻게든 생산 흐름에 통합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제 언박스드 프로세서라는 새로운 조립 공정을 통해 테슬라는 도색 작업을 혁신할 수 있게 되었다. 5개의 병렬 스테이션 중 한 곳에서 도색이 필요한 부분만 도색하면 되고 이를 통해 차량 생산 시간을 30% 이상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정보가 하나 더 있다. 테슬라 부대표 탐 주는 한 인터뷰에서 차세대 차량 즉 저가 전기차에 도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이버트럭처럼 외피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 것인지라는 질문에 페인트는 비싸다라고 말했다. 그의 답변을 해석해보면 차세대 차량 초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외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도색되는 표준 버전과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 두 개의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점은 일론 머스크가 2023년 주주총회에서 2가지 새로운 모델의 프로토타입이 이미 설계되고 있으며 제작 중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곧 우리가 $25,000 전기차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테슬라는 새로운 제조 공정으로 차세대 차량을 50% 더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의 종말은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참 흥미롭죠? 자, 다음 시간에는 흉내낼 수 없는 테슬라만의 경쟁력, 특별히 테슬라의 공급망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좋은 점이 근거를 가지고 테슬라의 성장과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대책 없는 근거 없는 펌핑과는 전혀 다른 도서임을 추천합니다.